안녕하십니까. 비익조 국어 강사 최동민입니다. 자, 이번 시간부터는 선생님과 함께 문법 요소, 문장 표현에 대해서 같이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문법 요소는 하나의 문장 속을 다양하게 변화시켜서 의미를 달리하는 것들을 얘기하는데요. 자, 6가지 파트를 우리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종결 표현, 두 번째는 높임 표현, 세 번째는 시간 표현, 네 번째는 피동과 사동 표현, 다섯 번째는 부정 표현, 여섯 번째는 인용 표현. 이와 같이 총 6가지를 선생님과 같이 배워볼 텐데, 자, 어떤 식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실현 방법을 사용하는지 우리가 그거를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이번 시간에 선생님이랑 종결 표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자, 종결 표현은 문장 자체를 종결, 그러니까 매듭지음에 있어서 어떠한 의미들이 달라지는지를 보는 그러한 표현들인데요. 우리가 총 5가지를 볼 거거든요. 그 5가지 표현들이 얘기하는 화자가 청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5가지가 좀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목하셔야 될 건 이 종결 표현의 5가지들은 과연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가지고 기준으로 여러분들이 보시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평서문이 있습니다. 평서문 같은 경우에는 화자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습니다. 요구하는 바가 없이 단순한 진술, 그러니까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정보를 전달하는 것.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이나 이런 것들을 단순하게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목적으로 쓰여진다라고 하는 것이 평서문이 되겠죠. 평서문은 어떻게 구현이 되냐면요. 종결음이 다를 붙여가지고 구현이 됩니다. 그리고 기호로는 온점을 찍어주는 그러한 특징도 가지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그죠? 자, 우리 예를 한번 볼까요? 나는 공부를 한다라고 하면은 청자한테 어떤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단순하게 화자가 지금 내가 공부를 하고 있는 상황을 그 청자에게 전달해 주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훨씬 더 편하게 이해하실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다시, 평서문은 청자에게 특별히 요구하는 바가 없는 단순한 진술이다 라고 하는 거 머릿속에 인지하셨죠? 자, 그러면 두 번째, 의문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의문문은 요구하는 바가 있습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질문을 해요. 그래서 무엇을 요구하느냐? 대답을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을 우리는 의문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의문문은 어떻게 실현이 되는 거냐면 종결음이 느냐, 이니, 리을까 이런 것들이 가장 대표적인 요소들이 되겠죠. 그리고 기호로는 뭘 사용한다? 물음표를 사용해서 나타낸다라고 하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의문문은 대답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다시 종류를 세부적으로 나눕니다. 자, 그것도 우리가 같이 한번 봐야 될 중요한 부분인데요. 어떤 대답을 요구하느냐에 따라서 의문문의 종류를 우리가 3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자, 그 의문문의 종류를 좀 디테일하게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설명 의문문이라는 게 있습니다. 대답인데요. 어떤 대답을 요구하느냐? 설명을 요구하는 거예요. 인지가 되셨어요? 그 다음엔 뭐가 있냐면 판정 의문문이라는 게 있어요. 판정 의문문은 질문의 대답이 긍정 또는 부정의 대답을 요구하는 바인데, 좀 더 쉽게 설명을 하자면 네 또는 아니요 라고 하는 그러한 대답을 하게 하는 것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거죠. 자, 우리 예문을 통해서 조금만 디테일하게 한번 해볼게요. 자, 예문에는 질문만 나와 있지만 우리가 대답을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철수는 어디 갔니? 그러면 답을 할 수 있겠죠. 철수는 집에 갔어요. 철수는 학교에 갔어요. 철수는 PC방에 갔어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설명을 하면서 대답을 해야 되는 부분이죠. 그러면 두 번째 판정 의문의 예를 볼까요? 철수는 집에 갔니? 이렇게 물어보면 네 또는 아니요 라고 이렇게 긍정부정의 대답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2가지 의문문 여러분들이 충분히 구분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가지만 더 알려주자면요. 설명 의문문에는 자, 요거 보이세요? 어디라고 하는 말처럼 무엇을 꼭 필요로 하냐면 의문사를 꼭 필요로 해요. 설명 의문문은 의문사를 꼭 필요로 하지만 이 판정 의문문에는 의문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도 대답뿐만 아니라 2가지의 차이점, 형식적인 차이점이다 라고 하는 것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한결 도움이 많이 됩니다. 세 번째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 여기서는요, 대답을 요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거냐면 수사 의문문이라고 하는 녀석인데,
대답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서술이나 명령, 요청, 감탄의 효과를 내는, 다시 말하면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좀 더 강조해주는 그러한 효과가 있다라고 하는 건데요. 자, 예를 들어 보면 내가 이런 문제도 못 풀겠니? 라고 하는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풀겠니? 그러면 하고 대답하는 상황이 아닌 것 같지 않나요? 그렇죠. 나는 이 문제를 잘 풀 수 있어 라고 하는 자신의 생각을 좀 더 강조하면서 표현하는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고요. 수사의문문이라는 게 아직도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이 있다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문학에서 서리법이라고 하는 게 있죠. 질문을 통해서 뭐를 하는 거죠? 자신의 감정과 정서를 또는 뭐 태도를 더욱더 강조시키는 건데, 이러한 것과 굉장히 유사한 그러한 의문문이 바로 수사의문문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선생님이 의문문의 종류 3가지 설명해 줬는데 구분 잘 하실 수 있으시겠죠? 네, 그러면 믿고 그 다음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종결 표현의 3번째는 바로 청유문에 대해서 한번 배워보도록 할게요. 청유문은 또 요구하겠죠. 뭐를 요구하느냐? 하자가 청자에게 요구죠. 어떤 행동을 함께 하기를 요구하는 그러한 문장입니다. 어떻게 구현이 될까요? 뭐뭐자, 미읍시다, 읍시다, 또는 뭐 미읍시다, 비읍시다 이런 식으로, 또 너라 라고 하는 말이 되겠죠. 먹이라는 말로 한번 해볼까요? 먹자, 먹읍시다, 먹어라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예를 한번 볼게요. 우리 함께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은, 자, 화자 나도 볼 테니까 너도 같이 한번 보자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죠. 같이 집에 가자 그러면 나도 집에 가니까 우리 같이 집에 가자 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그러한 표현이 되겠습니다. 4번째로 한번 가보도록 할까요? 이번엔 명령문입니다. 화자가 청자에게 어떤 행동을 요구하는 겁니다. 역시 청자가 어떤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표현이겠죠. 자, 종결 의미로 뭘 붙이냐면 아, 라를 실현을 해서 표현을 많이 합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어서 빨리 먹어라, 창문 좀 닫아라 라고 빨리 먹으라, 그러니까 먹으라는 말을,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고요. 창문을 닫으라는 행동을 요구하는 것이 되겠죠. 자, 청유문과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둘 다 행동을 요구한다는 것에선 공통점이 있죠. 그러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라고 하면 청유문의 개념에서 나온 것처럼 함께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거죠. 청유문은 함께, 다시 말하면 이 행동을요, 화자도 하고 그리고 누구도 같이 하자, 그래 우리 청자도 같이 하자, 우리가 함께 하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면, 명령문 같은 경우에는 누구만 하라는 얘기냐면 청자만 행동을 하기를 바라는 그러한 의도가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여러분들 그 친구랑 이야기를 할 때나 또는 뭐 부모님이랑 이야기를 할 때, 뭐 부모님들도 마찬가지고요.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할 때 항상 이제 뭐 행동을 요구하는 표현을 하자면 명령문보다는 청유문을 많이 사용하세요. 그러면 조금 더 공손하게 느껴져요. 그러니까 뭐 부모님들이 학생들에게 가장 많이 하는 얘기가 공부하라는 얘기를 제일 많이 하잖아요. 공부해라! 지금 선생님이 명령문으로 얘기했잖아요. 공부해라! 이거보다는 우리 공부하자. 이것이 조금 더 어때요? 좀 공손하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보이죠. 물론 이를 꽉 깨물고 하시면 안 돼요. 공부 좀 하죠. 이거 말고요. 우리 공부 좀 하자.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은 훨씬 더 상대방의 기분을 상하지 않게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습니다. 뭐 요거는 이제 뭐 살면서 여러분들이 말을 할 때 가져야 되는 팁이니까 잘 기억을 하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제 종결 표현 한번 보도록 할게요. 마지막 종결 표현은 감탄문이 되겠습니다. 자, 이것도 뭐 특별히 청자에게 무엇을 요구하는 건 아니지만요. 화자가 자기의 느낌을 감탄조로 표현하는 그러한 문장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느낀 바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아까 우리 수사의문문이랑 헷갈릴 수 있는데, 수사의문문은 질문의 형태로 표현을 하자면 얘는 말 그대로 그냥 감탄문의 형태로 표현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한번 볼까요? 종결음이 구나를 가장 많이 사용합니다. 지나가다가 선생님이 예쁜 여자를 봤어요. 우와, 예쁘구나 라고 하는 것은 그 청자에게 어떤 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이 느끼는 바를 그렇게 설명하는 거죠. 자, 예를 한번 볼까요? 저 노을이 아름답구나. 그렇죠? 노을의 아름다움을 느낀 자신의 감정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다? 그렇죠. 그냥
자신의 그 감정을 표현하고 있다. 이렇게 감탄의 형태로 표현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선생님이랑 종결 표현 5가지 봤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의문문의 종류는요, 여러분들이 이제 종종 시험에 잘 나오는 거니까 여러분들 꼭 좀 기억을 해두시길 바라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선생님이랑 높임 표현 중에서 상대 높임에 대해서 한번 배워볼게요. 자, 여러분들 준비 다 되셨으면 다음 강좌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합시다.